개인의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어떤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나레이터가 질문한 것처럼 만약에 개인이 돈을 벌면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세금이 부과되는 개인 소득의 종류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세법은 개인이 돈을 벌면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고 소득세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종합소득세이고요. 느낌상 단어가 종합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합치는 것처럼 보여지죠?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다음이 바로 퇴직소득세, 그 다음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앞머리를 따서 종, 퇴, 양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분류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종합소득세는 그럼 어떤 걸로 종합되는 거냐? 바로 첫 번째가 이자를 받으면 내는 이자소득세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를 받는다라면 거기에 내는 세금이 바로 이자소득세이고요. 배당소득세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1년 끝나고 결산한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결의하거든요. 그때 이후에 받는 금액이 바로 배당이고 거기에 내는 세금이 배당소득세죠. 그 다음에 바로 동네에서 이제 치킨집이나 이런 거 피자집 같은 것들을 하고 커피숍을 하면 사업으로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개인으로 공장을 차려서 한다든지 그때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 소득세를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세는 월급 받는 근로자로서 월급 받으면 그 연봉에 과세하는 세금이고 연금소득세는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 국민연금이나 그리고 저 같은 대학 교수 같은 분들은 사학연금을 받거든요. 이런 연금들을 타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기타소득세가 있어서 이자나 배당이나 사업이나 근로나 연금으로 과세하긴 조금 안 맞고 밑에 보이시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도 좀 안 맞는 것들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저술한 책에서 받는 그 인세 같은 것들이 바로 기타 소득입니다. 인세를 어디 넣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기타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여러 가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참고로 복권을 당첨돼서 복권 당첨금을 받으면 그것도 마땅히 넣을 데가 없거든요. 싸그리 모아서 기타로 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처음에 할 때 이 6가지를 암기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앞에 한자씩 따서 이, 배, 사, 근, 연, 기 이렇게 해서 이배, 사근, 연기 이렇게 해서 두음으로 외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배, 사근, 연기를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이배, 여기 먹는 배가 하나 있는데요. 사근, 사갔다. 그래서 후식을 못 먹고 연기했다. 이배가 사가서 연기했다. 이배, 사근, 연기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시겠죠? 자, 그 다음 퇴직소득세는 말 그대로 직장을 퇴직하고 받는 퇴직금에 과세하는 세금이고요. 명예퇴직수당은 뭐냐면 내가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미리 직장을 그만둘 때 그거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 같은 데서 조기 퇴직을 하면 일했을 때 받았을 연봉들을 좀 땡겨서 미리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는 일하지 않고 받고 퇴사하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명예퇴직수당이다 라고 불러서 정식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합쳐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아파트를 사고 팔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트를 샀다가 나중에 오른 가격으로 팔게 되면 양도할 때 차익이 생기는데 그러한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 차익 같은 데 과세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어떤 개인들의 일생의 소득의 주기에서 봤을 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근로소득과 나중에 퇴직소득이 생기고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생기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세와 나중에 그런 분들은 퇴직금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월급 받는 분이든 사업하는 분이든 이분들이 벌은 돈을 가지고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를 받거나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이자나 배당으로 과세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하겠다라고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참고할 거는요.
2023년부터는 지금 종, 퇴, 양 이거에 추가해서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내가 주식을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 줄임말로 양도세를 과세하는데 2023년부터는 주식이나 채권의 양도,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펀드를 가입했다가 이익 본 거거든요. 파생상품의 이익, 선물이나 옵션 같은 거 이익 생기면 바꿔 말하면 금융 쪽에서 내가 투자해서 이익을 본 금액이 생긴다면 걔는 따로 빼서 종합도 아니고 퇴직도 아니고 양도도 아니고 금융투자소득으로 신설되는 겁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종퇴양으로 분류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종, 퇴, 양, 금 네 가지로 분류과세한다. 여러분 이렇게 참고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이미 이 도입이 확정돼서 세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자, 조기 도입에 혼란에 우려를 해서 2년 정도 여유를 두고 시행은 2년 뒤에 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종합과세에 대한 추가 설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종합소득 안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배가 사가서 연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로 설명을 드렸죠. 이게 근데 종합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6가지의 소득이 생기면 이것들은 몽땅 다 합쳐서 과세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사업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분이 은행에 예금해서 거액의 이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이자와 사업을 합쳐서 과세하라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학교에서 월급을 받는데 제 월급에다가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이 있다고 치고 거액의 배당금을 받으면 그 거액 받은 배당금을 갖다가 근로랑 합쳐서 과세를 하다 보니 소득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금액이 커지고 저랑 다음번 케이스에서 공부하시겠지만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훨씬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는 모든 소득을 종합으로 과세하는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를 떼어내서 그 떼어낸 거는 따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조금 물리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소득을 다 떼어내는 건 아니고요. 원칙은 다 종합해서 과세를 하되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들에 만족을 하면 그거는 떼어서 과세하는 이런 제도를 바로 분리과세라고 부릅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이자와 배당을 합친 거를 금융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 종합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다라고 표현하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들은 저 뒤쪽에 또 다른 케이스에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개념만 잡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나 어떤 근로자분께서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외에 은행에 예금하거나 배당으로 받은 금액이 합쳐서 1,500만 원을 받았다 라고 하면 이 1,500만 원은 2천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분리로 끝나는데 세금을 안 내느냐? 그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14%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종합으로 과세가 되면 뒤에 공부하시겠지만 14%보다 훨씬 높은 세율들이 많이 있습니다. 35%도 있고요. 38%도 있고요. 따라서 2천만 원을 넘게 받는다면 원래 높은 세율인 35나 38 같은 높은 세율로 과세를 당하지만 그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예를 들면 1,5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냥 그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14%의 세금만 내고 그걸로 끝내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추후에 근로나 사업 같은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인 거죠. 여러분 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지 않으니까 요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사업자나 이 근로자의 높은 세율과 합산되지 않으니까 불리한 규정일까요? 유리한 규정일까요? 이 분리과세가. 유리한 규정이겠죠. 1,500만 원 받을 때 14%만 내면 끝이니까 나중에 근로나 사업의 35% 같은 높은 세율과 합산 안 되니까 세율이 안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분리과세는 일정의 종합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4%에는 추가로 10% 말을 바꾸면 1.4%의 지방소득세
옛날은 주민세라고 불렀었죠. 이 지방소득세를 더하기 때문에 총 세금은 괄호안에 보시는 것처럼 15.4%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사업과 근로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따라서 내가 자영사업을 하거나 내가 월급을 받게 되면 거기에는 분리과세가 없어요. 따라서 모두 다 종합과세가 되는 겁니다. 다만 괄호안에 보시면 일용직, 세무 용어로는 일용직이고요.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는 그냥 알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랑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일용직이라 말은 그냥 일당제로 하루 일하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일을 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사업주시거나 사업주였거나 또는 여러분이 옛날에 알바한 경험이 있다면 또는 여러분 자녀분들이 알바를 하신다면 3개월 이내 알바를 한다면 건강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3개월 이상 알바를 하면 사업주가 그분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같은 거를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 같은 사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일용직 분들은 돈을 받으면 큰 금액이 아니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끝내서 세금 조금 내고 끝낸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연금소득인데요. 연금소득은 말 그대로 은퇴 이후에 타는 연금소득인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연금이란 느낌을 받으면 다 어떤 느낌이 있느냐? 나이 들어 받으면 다 연금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세제 적격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보험사들이 통상적으로 어떤 은행이 한 금융기관당 하나씩만 세제 적격 연금을 만들어 놓고 가입을 시키는데 여기에 가입을 하면 저랑 나중에 다른 케이스에서 공부하시겠지만 매년 불입한 금액에 300만 원이나 4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아 먹을 수 있거든요. 공제가 되면 이분의 세금이 줍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제받았던 불입할 때 이거를 나중에 타면 그러한 세제 적격연금을 탈 때 그 타는 금액이 1년에 1,200만 원. 얘를 안 넘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세금 조금 내고 이걸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이거는 5%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세제 적격연금 탈 때 5%, 지방소득세 합치면 5.5%를 받고 끝나는 겁니다. 1,200만 원이 안 되면. 근데 만약에 이분이 예전에 세제 적격연금을 좀 많이 부어서 나중에 1년에 2천만 원을 탔다. 말을 바꾸면 1,2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럼 그분은 그 세제 적격연금을 탈 때 다른 소득이 있다면 걔랑 합산과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학 교수를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저는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회계사무실을 오픈한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저는 나중에 65세 이후에 어르신 돼가지고 나이가 많으지만 회계사무실로 사업소득이 생기겠죠? 그런데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적격연금을 탔는데 그게 만약에 2천만 원을 탔다 라고 하면 제 회계사무실의 사업소득 더하기 2천만 원 세제 적격연금을 해서 큰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라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따라서 무조건 고객들은 나중에 소득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소득이 사업이나 근로가 그러면 세제 적격연금을 타실 때는 자, 1,200이 안 되게 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불이백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수령 기간을 좀 길게 10년이 아니라 한 15년쯤 길게 가져가가지고 연당 타는 금액을 1,200이 안 되게 한다면 그 타는 금액에는 5%밖에 세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세금 차원에서 유리합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퇴직연금인데요. 퇴직연금은 이제 DC형 확정기여형과 DB형 확정급여형이 있는데요. 요거를 타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퇴직할 때 일시금을 타지 않고 요거를 예치해뒀다가 거기서 매달 연금처럼 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일시금으로 탔었을 퇴직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타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퇴직금보다는 세금이 저렴해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퇴직한 이후에 다른 사업을 하신다. 근데 이 사업소득과 퇴직연금을 합쳐버리면 이 퇴직금의 거액의 세금이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퇴직금을 일시금 탔을 때도 사실은 세금이 안 많습니다. 저랑 저 뒤쪽에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그 퇴직금엔 세금이 저렴한데 그걸 일시금을 타지 않고 연금으로 타면 더 기특한 거거든요.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로 가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이 박스에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다른 더 낮은 율의 세금을 그런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받는 출판사 인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기타 소득이라고 했지요. 이런 기타 소득은 뒤에 공부하시겠지만 이제 경비를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이 받는 기타 소득에서 경비를 빼고 나면 기타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분리로 끝나는 거고, 그 받을 때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면 22%만 내고 그냥 끝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좀 연세를 좀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300만 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받는 근로소득에다가 저 기타 소득을 합쳐서 종합으로 과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3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근데 300만 원이 안 되는 작은 금액이라면 봐주기 위해서 그거는 바로 떼어서 20%만 세금 내고 끝내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자, 하나 참고할 거는요. 이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저축에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은 4%, 지방소득세 합치면 4.4, 80세 이상은 3.3%로 더 율이 떨어지고요. 만약에 내가 이 연금을, 세제적용 연금을 종신으로 받겠다라고 신청하면 무조건 나이 관계없이 4%로 과세하는, 지방소득세 포함했을 때 4.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제적용연금을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매달 타면 문제가 없지만, 이걸 내가 중간에 해약하거나 일시금으로 타게 되면, 자, 과거에 받았던 세액공제 부을 때 그거를 환수하기 위해서 15%, 지방소득세 합치면 16.5%로 과세를 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300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였었는데, 옛날에는 2013년도인가 세법이 바뀌면서 이게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세제 적용연금의 해약에 대해서는 15%, 총 16.5%의 세금만 내면 해약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자, 저랑 이제 종합과세와 종퇴양 분류과세를 공부를 했고요. 종합과세에 대한 불이익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분리과세 제도를 공부를 했죠. 그럼 저랑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자, 어떤 어르신이 돈을 버셨는데요. 이자를 5천만 원 받으시고 급여를 1억 받으시고 퇴직금 2억 받으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요 해에 퇴사를 하셨겠죠? 그러면 어떤 소득이 있는 거냐? 크게 종퇴양 차원에서는 종합소득에는 이제 2배사근 연기에서 이자와 근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 5천만 원과 근로 1억 합쳐서 1억 5천만 원이 종합소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랑 나중에 뒤에 다른 케이스에 공부하시겠지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2천만 원까지는 14%만 물리고 나머지 이 사례에서는 초과하는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종합으로 과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랑 나중에 다른 케이스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2억이 있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질문. 지금 종합에 보이는 금액 1억 5천만 원과 퇴직에 보이는 2억 원은 합쳐서 과세해서 3억 5천으로 과세할까요? 아니면 1억 5천은 따로, 2억은 따로, 종합 따로, 퇴직 따로 과세할까요? 아까 공부한 것처럼 우리나라 세법은 종합 따로, 퇴직 따로, 양도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종합 따로, 퇴직 따로, 따로 과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상 공부한 내용이 과연 영업에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고객을 만나면 이상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무조건 고객의 소득의 종류를 파악을 해야 영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영사업자를 만났다? 그럼 사업소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이분이 이자나 배당이나 다른 소득이 있나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이분이 만약 근로자다? 근로소득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른 소득을 파악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세무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고소득 전문직이냐? 아니면 이분이 자영사업자다. 특히나 그분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뒤에 나중에 다시 공부할 겁니다. 매출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인 거냐? 또 한편 이분이 임대업을 하는 빌딩 주인인 자산가냐? 또 이분이 법인 CEO냐에 따라서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고, 그에 따라서 상담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랑 공부한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머릿속에 계속 반복 학습하셔가지고 어느 분을 딱 만나면, 아하, 이분은 종, 퇴, 양 중에 뭐가 있는 분이구나. 다시 그 안에 2배가, 4가서, 연기 중에 뭐가 있는 거구나. 그런데 분리가 좀 되는 게 있네. 여러분,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줄 아셔야 하겠죠?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